바르셀로나의 쇼핑 1번지라고도 불리는 그라시아 거리에는 20세기 초반에 가우디가 설계한 건축물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까사 바띠오는 가우디가 섬유업자 바띠오의 부탁으로 재건축하게 된 집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까사 바띠오는 해골을 닮은 테라스 장식 때문에 뼈다귀의 집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까사 바띠오는 용을 죽이고 공주를 구한 카탈루냐의 수호성인 산 조르디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짝이는 지붕은 용의 비늘을 상징하고 있죠. 매년 4월 23일 산 조르디의 날에는 특별한 까사바띠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용이 흘린 피가 장미가 되었다는 전설을 따라 까사바띠오를 붉은 장미로 장식한다고 합니다. 이날은 세계 도서의 날이기도 해서 남자는 여자에게 장미꽃을, 여자는 남자에게 책을 선물한다고 하죠. 까사바띠오와 함께 그라시아 거리에 있는 까사밀라는 가우디가 밀라 부부를 위해 지은 건축물인데요. 카탈루냐의 몬세라트 바위산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했는데 처음에는 비행기 경납고 하이, 채석장 같다는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 독창적인 건축 양식이 인정받으면서 198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됩니다. 특히 대장장이 일을 하던 부모님의 영향을 볼 수 있는 테라스의 철제 장식은 장미와 잎사귀, 해초 등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가우디의 작품 중 가장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는 구엘 공원. 구엘 공원은 바르셀로나 시내가 한눈에 보이고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바르셀로나의 명소인데요. 돌과 흙으로 만든 아치형의 산책길과 형형색색의 부서진 타일을 이용해 만든 물결 모양의 벤치, 과자의 집으로 불리는 사무실 건물 등 볼거리가 풍성한 곳입니다. 본래 구엘 공원은 사업가 구엘이 지으려던 최고급 전원주택 단지였는데요. 구엘은 가우디에게 이곳의 설계를 맡겼지만 구엘의 죽음과 자금난으로 미완성이 된 전원주택 단지는 바르셀로나 시의회가 구입해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지금의 구엘 공원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지금은 바르셀로나를 찾는 여행객들이 꼭 찾아오는 장소가 됐습니다. 가우디가 죽기 전 그의 마지막 발길이 닿은 곳은 바로 이곳 산 필립 네리 광장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분수대는 영화 향수의 배경이 된 곳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광장에는 학교가 있어서 언제나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과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곳의 산 필립 네리 성당 벽에는 스페인 내전 당시의 총탄과 포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난 총탄 자국은 차마 총을 겨눌 수 없었던 군인들이 눈을 감고 쏘아서 생긴 자국이라고 합니다. 광장 곳곳에는 당시의 아픔과 슬픔이 여전히 깊게 서려 있습니다. 이곳 산필립네리 광장은 노년의 가우디가 성당 작업을 마치고 미사를 보기 위해 오고 갔었던 가우디의 일상이 담긴 곳입니다. 그리고 카탈란 사람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의 장소이기도 한데요. 바로 1936년 스페인 내전. 독재자 프랑코는 이곳 산필립네리 성당으로 포탄을 떨어뜨렸고 그 포탄으로 인해 성당에 숨어 있었던 수많은 전쟁의 고아들이 희생을 당하고 말았죠. 전쟁은 그 승패와 상관없이 반드시 상처와 희생을 남긴다라는 교훈을 산 필립 네리 광장은 80여 년 동안 말해주고 있는데요. 카탈란 사람들은 복원되지 않은 벽면을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959년도 산 필립 네리 학교가 설립되면서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어린 선조들의 희생 아래 자라나고 있는 카탈란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카탈란 사람들의 남다른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오늘날의 편안함 그리고 평범한 하루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노년의 가우디는
매우 단순한 삶을 살아갔는데요.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건축에 매진했는데 매일 산 필립 네리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광장에 머물며 쉬었다 가곤 했답니다. 산 필립 네리 광장은 규모는 작지만 광장 가운데에 있는 생명의 상징인 팔각형 분수대도 있고 나뭇가지에 있는 아담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공간인데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연인들도 자주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죠. 바르셀로네타 해변은 노년의 가우디가 산책을 하던 곳으로 바르셀로나 도심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서 지금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건축 작업을 마친 가우디는 이 해변을 거닐며 고단함을 내려놓고 시원한 바닷바람에 땀을 식혔을 텐데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지중해 바다를 늘 바라볼 수 있었던 가우디는 그의 건축물에도 푸른 바다의 이미지를 자주 등장시키곤 했죠. 바르셀로네타 해변은 가우디에게 휴식과 여유를 주는 곳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우디의 작품들 중에서도 최고의 역작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1882년에 착공한 이 성당은 가우디가 사망한 후에도 그의 혼을 이어받은 건축가들에 의해서 오늘날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생전에 가우디 역시 완공이 불가능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죠. 가우디가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보는 이를 압도하는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며 천상의 아름다움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우디는 이 성당 건축에 40년 이상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안타까운 사고로 성당 건축을 다 마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후 가우디는 자신이 만들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지하에 묻혔습니다. 1926년 74세의 나이로 전차사고 죽음을 당하게 된 가우디.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그의 손엔 성경책뿐이었죠. 인생의 반평생을 성당 짓는 일에만 몸바쳤던 가우디의 죽음은 많은 바르셀로나 사람들과 카톨릭 전체의 울림이 되었죠. 이에 가우디는 성인이 아닌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지하에 잠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전통과 자연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던 가우디. 어쩌면 그의 신념은 지금도 성당이 만들어지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우디가 태어나고 자란 레우스부터 가우디의 도시라고 불리는 바르셀로나까지 가우디의 일생과 예술적 영감을 따라 카탈루냐를 여행했는데요. 여러분께도 천재 건축가 가우디를 만든 카탈루냐만의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낭만 도시 여행이 되셨길 바랍니다.